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요새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요, 온통 인플레랑 금리 인상 이야기 뿐인데요. 우스갯소리로 뭐 조금 있으면 파월 연준 의장이 점심 메뉴로 뭘 먹었는지까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. 인플레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매크로한 변수들은요, 단기적으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이걸 너무 자주 막 들여다보고 내 정신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좀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,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잖아요. 물론 금리 인상이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저도 인정해요. 특히 성장주 투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. 순이익이 같다고 해도요, 이제 1%일 때 금리와 5%일 때 금리는 일명 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익에 대한 PER 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기대 수익률과 주가는 낮아지죠. 근데 지난 몇 년간에 이 0%, 제로 금리가 진짜 이상했던 거죠. 이게 한 2, 3% 정도의 금리는요, 특별히 고금리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금리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금리가 막 6%, 7%까지 오를 거다. 심지어 뭐 80년대처럼 10%, 20%까지 금리가 오를 거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. 이건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 주장 같아요. 물론 인플레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 정상 금리보다 조금 더 금리 올릴 수 있겠죠. 근데 10년 후에도 막 6, 7% 혹은 그 이상의 금리가 계속된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. 그런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지금 경제 체력이 안 돼요. 거의 수십 년간 전 세계는 저물가, 저금리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완전 반대가 돼서 이제 고물가, 고금리의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. 저는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, 즉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요,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봉쇄하느라 생산 및 물류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있고요. 그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. 세 번째는 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너무 전환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요, 역설적으로 이제 가스나 석유 같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.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딱 알 수 있듯이 이게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바이러스나 전쟁 등 좀 특정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생긴 문제지, 이게 시간이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물론 뭐 코로나 변종의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퍼져서 한 10년 동안 유지되거나,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뭐 가속화돼서 뭐 10년 동안 계속 전쟁이 계속되거나,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뭐 장기간의 인플레나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. 반대로 지난 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디플레, 저금리가 되었던 거는 이게 주요국이 심각한 고령화와 좀 관련이 크거든요. 미국, 중국, 일본, 유럽, 뭐 한국까지요. 거의 전 세계가 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. 또 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어요. 고령화와 양극화는 이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이 디플레에 좀 강한 요소로 작용하죠. 또 인터넷이 전 세계로 퍼지고 이 글로벌화가 되는 것도 이 디플레의 한 요소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요. 자동화가 되고 또 AI 기술이 발전, 이런 기술이 발전하는 게 디플레이 또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거든요. 아까 바이러스나 전쟁과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유와는 좀 다르죠. 고령화, 인터넷, 뭐 기술의 혁신 등 이게 다 구조적이고 되게 장기적이고요. 앞으로 수십 년간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들이에요. 즉 인플레 요소들은 좀 단기적이지만 디플레 요소는 굉장히 수십 년간 장기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인플레가 앞으로 2, 3년 동안 혹은 뭐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죠. 근데 10년 이상 길게 보면요, 여전히 세상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예요. 뭐 몇 년간의 인플레나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서 난 돈을 벌겠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, 저처럼 10년 이상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이라면요, 인플레니 금리 인상을 그렇게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. 매일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
일회일비할 필요도 없죠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하거든요. 그리고 애초에 이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혁신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면요, 인플레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된다 하더라도요, 이 관계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매크로한 경제 변수와 상관없이요, 이 투자의 본질, 이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, AI 혁신 이런 거는 진짜기 때문이에요. 코로나가 터졌다고요,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요, 우리의 이 디지털 생활이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?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해요. 근데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. 인터넷으로 검색하고요, 재밌는 영상 보고, 좋아하는 음악 듣고, 게임을 즐기고요, 친구랑 채팅하고,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 하고요.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요, 이렇게 모바일로 바로바로 사거든요. 심지어 업무도 지하철에서 많이 처리하죠. 이런 우리의 이 모바일, 디지털 생활이 과연 앞으로 인플레 때문에 바뀔까요? 갑자기 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오히려 더 저는 모바일과 이 인터넷에 의존적이 될 것 같거든요. 제가 그 앞서 디지털 리포트에서 소개했는데요,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한 40% 정도는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인터넷 사용하는 60% 인구도 우리처럼 이런 초고속 인터넷은 별로 없어요. 아직도 상당 부분은 2G, 3G 같은 되게 저급한 인터넷이거든요, 신흥국들은. 그래서 인플레니 뭐 금리 인상이니 상관없이요,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. 지금 구글 검색 인구가 약 50억 명이고요, 페이스북 30억, 유튜브 25억, 왓츠앱이 20억, 인스타그램 15억 명, 위챗 사용 인구 12억 명, 틱톡 10억 명 정도 되는데요,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. 데이터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.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 전 세계인들의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.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인간으로 안 되죠. 이제 인공지능의 힘이 필요하고요. 여기에는 또 클라우딩 컴퓨터가 필요해요.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. 또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한 같이 성장하겠죠.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,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AI와 클라우드, 그리고 이 뒷단에 있는 반도체와 태양광 풍력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까지, 여기에 제 포트폴리오의 한 90% 이상이 투자되어 있거든요. 이 과정에서 뭐 어느 기업이 잘 될지는 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 전체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인플레니 금리 인상이니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. 전 세계인들의 이 디지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10년 뒤에 플랫폼, AI, 클라우드, 반도체,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과 이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혁신을 리딩하고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.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하철 출퇴근길에 사람들을 봤는데 휴대폰을 안 봐요, 한 명도. 그때는 투자를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. 그래서 인플레니 금리 인상이니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니,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갈 놈은 가죠. 그런 말 제 좋아하는 말인데,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죠.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들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, 제발.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.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 책은 제값을 다한 셈이다.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다면은 이 영상도 어떻게 보면 좀 가치를 다한 거죠. 근데 이제 10년 뒤에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 할지라도요,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실적 대비하면 좀 터무니없는 주가의 기업들도 많거든요. 게다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 예측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또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공포심 때문에 이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지금 구글의 포워드 PER은 16배 수준인데요.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은 있다고 봐요. 이게 구글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설마 PER이 막 10배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당장 구글처럼 돈을 벌고 있지 않거나 순이익이 낮은 기업들은요, 이게 주가가 더 폭락하면요 버티기가 힘들어요.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PER이 막 100이 넘거나
적자라 계산조차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투자를 계속하기 힘들거든요. 뭐 10년 뒤에 성장을 난 진짜 확신해서 존버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견디기 힘들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10년 후에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. 너무 소중하죠.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요.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아직 그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 막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로 막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요. 차라리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. 돈보다 우리 인생과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저도 좀 오래 걸렸지만 그걸 깨닫고요. 투자 기업 수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. 발 뻗고 밤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투자하게 되는 거죠. ETF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. 지금 40% 돌파했는데요. 어쩌면 저같이 그냥 일반 평범한 투자 잘하면요. 물론 뭐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범인, 일반인이라면은 그냥 성장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업에 ETF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10년 뒤에 성장하는 산업은 예측하기 쉬운데 그 중에 어느 기업이 잘 될지는 예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. 물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개별 주식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죠. 이 10년 뒤에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좀 헛된 기대와 희망을 품는 아직은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이겠죠. 아무튼 제가 세 줄 요약을 하면요. 인플레니 금리 인상이니 뭐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니 이런 거에 신경 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. 이 데이터랑 AI 혁신은 진짜 찐이에요. 10년 뒤에 반드시 이쪽은 성장하거든요. 그래서 관련 산업이나 기업에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당장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주의해야겠죠.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